블렌디드 러닝을 멈추지 마! 마를 맡은 우리 이동중학교 조례정. 일동중학교 구혜승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제 두 교사는요, 오늘 클래스 1, 2, 3을 가지고 블렌디드 러닝을 멈추지 마. 어떻게 안 멈추고 지속해서 블렌디드 러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저희 의견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네, 감염병 사태 계속 지속되면서 아이들도 지금 학교에 못 나온 아이들 많고 선생님들도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계속 느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학생들은 배우려고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가르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초반에 처음 막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선생님 어떻게 수업 진행하셨어요? 거의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혼돈의 기존에 카오스. 있던 거를 네. 이렇게 물어다가 거의 그쵸. 날아가주는 어미새 수준이었죠. 거의 뭐 혼돈 파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냥 있었던 거 겨우겨우 학교 홈페이지에 물어가지고, 올리면 그냥 그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그렇죠.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네, 그냥 블로깅을 하는 거와 되게 비슷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 놨던 한글 파일을 올리고 아이들이 다운받아서 해보고 이 정도였는데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좋은 아주 정직한 상태로 수업을 들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런 아름다운 한글 편집기가 없거나 그죠? 메일도 없어요? 네, 메일도 없어요, 심지어. 네. 네, 애들 뭐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네, 데스크탑도 심지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 저번에 현황 파악하는 공문이 한번 나온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저희는 진짜 판반에 네. 한 20%도 없었어요. 20%도 없었다고요? 네. 저희는 한 3분의 1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20%면 좀 심각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사실 저희도 애들이 하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줬던 건데 아이들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해서 교사가 체크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도 못했고요. 그래도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그래도 그럼 좀 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보자 이런 좀 시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맥락이 있는 과제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그걸 제출하면 피드백까지 주고 평가도 진행하는 방식을 진행하는 선생님도 계셨던 반면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콘텐츠를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셔가지고 거의 이제 유튜버가 돼서 티튜버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영상도 올리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가장 선생님들이 꺼렸지만 가장 뭔가 보기 좋은 그런 방안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각지에서 피드백을 좀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진행돼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좀 더 각광을 받는 그런 뭔가 반강제적인 그런 흐름이 진행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은 온라인 수업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도 이제 2학기 들어서 실시간 쌍방향이 주가 되고 있어서 약간 멱살 잡혀서 끌려가고 있죠. 멱살 쌍방향으로. 잡혀서 네. 거의 그렇죠. 저희도 네네네. 거의 멱살을 잡혀가지고 전교 직원이 끌려가고 있는 100% 거의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상황 가정 하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너희 온라인 수업 잘하는구나 여기서 끝?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게 계속 밀당을 해요. 막 확진자가 줄어가지고 네 어떤 경우에는 막 온라인 수업을 하게 했다가 언제는 갑자기 또 학교를 와서 수업을 들어도 된다 하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갈 때처럼 네 죄송합니다. 이펙트가 정확하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단계가 어떻고 몇 분의 몇 등교를 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오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자 긴급 속보입니다. 내일 학교 갑니다. 네이버에서 들어요. 네, 네이버 공문이 네, 뭐 저희가 있지만 네 이게 귀가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죠. 지금 공문이 네이버 공문이에요? 그렇죠. 또 네이버 공문이라는 네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로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단계가 올라가고 뭐 몇몇 단계가 떨어지고 네 누가 등교를 해야 된다. 등경이 바뀐다. 하게 되면 이런 상황 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연기. 이제 없어. 제 바탕화면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이건 제 머릿속인데 지금 제 머릿속에 바탕화면에 가 있네요. 네.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 거죠. 이게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지금 빙글빙글 돌면서, 네, 지금 돌아버리고 싶은 거죠. 네. 이게 어떤 고민이냐.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 대비해왔던 거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되게 치중해 있었다면, 이제는 언제나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언제나 안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끌어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장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끌어오는데 좀 스무스 하셨나요? 아니죠. 딱 막혀 있었고, 일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온라인 교육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네. 다음 주 애들이 오네 만에 이런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으니 네. 이제는 조금 이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평행선으로 가던 것을 네. 어떻게 이제 만나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너무 고민으로 평행을 가게 이제 되는 것 이렇게 같아요. 따라왔는데 이제 이게 모이진 또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겨우겨우 온라인 따라잡았는데 이제는 애들이 학교 온다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열심히 영상 만들었더니 다음 주에 학교 온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어떤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융통성 있게 진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 특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와이파이도 빵빵한 집에 있고 도구도 핸드폰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제를 내면 그걸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학교만 오게 되면 갑자기 되던 와이파이가 안 되고요. 네, 맞아요. 갑자기 되던 배터리도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참여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통제한다고 하는 거는 뭐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수업의 흐름으로 이어가기가 선생님들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네,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네, 만들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거를 직접 보면서 독려할 수도 있었어요. 너 이거 안 하고 있네, 해. 하고 있었는데 다시 온라인으로 가면, 네, 갑자기 방대해져 버리죠. 네, 왜냐하면 더 이상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왔다 갔다 한 장벽이 계속 생기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계속 하게 된 고민은 이렇게, 이거 너무 핫핑크로 나오는데요. 네, 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이런 선이 굳이 없이 심리스라고 하죠, 요새.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언제나 아이들이 맥락을 찾고 수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좀 꾸밀 수 있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요새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2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고 2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고 하니까 네. 저는 되게 구겁하다 보니까 좀 네네. 긴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네. 중간에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관성을 잡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저희가 설명하고 싶은 게 설명하려는 게, 네, 바로 클래스 1, 2, 3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고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관성이 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온라인에서 하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들 기기를 갖고 와서 수업도 하게 해보고 했는데 이건 기술적인 측면이었던 거죠. 사실은 교사가 수업에서 갖는 어떤 장악력이라든가 어떤 카리스마 혹은 수업에 대한 교사 실체감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수업 관리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을까를 계속 또 나왔네요, 이 사람. 네. 그게 뭐냐면, 네, 클래스 1, 2, 3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클래스 1, 2, 3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타이머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단순해 보이는 도구들이 짬뽕으로 모여 있어 보여서 사실 되게 유치해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좀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네, 유치하다? 초등학생들이 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블렌디드 러닝에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멈추지 않는 온라인 수업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다룰 수 있는데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학급을 만들고 학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해야 될 작업이 있나요? 없죠. 가장 중요한 게 교사만 그냥 가입하고 네. 교사만 쓰면 된다. 교사만 가입하고 교사만 학생 추가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순신 학생이랑 장영실 학생이랑 김정호 학생을 넣어버리면 학급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다 학급은 보니까 하나만 만들 수 있나요? 학급을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까와 다르게 저희는 단돈 빵원에 이 모든 단돈 설정을 빵원. 이용해서 빵원, 네, 빵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냥 활동 주제별로 기획하신다고요. 네, 저는 이제 학급으로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별로도 만들고 있어요. 아, 프로젝트별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간단한 도구를 여기서 원 스텝으로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타이머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 저 발표하기 싫어. 기계가 골랐어. 이렇게 해서 랜덤 뽑기도 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 경영에 활용하기 위해서 돌려 돌림판도 여기 돌려 돌림판. 아이고, 제가 맞춰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다리 타기 같은 이런 단순한 기능 같은 것도 한 곳에서 지원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발품 팔기예요, 그렇죠? 이거 맞아요. 타이머 하려면 어떻게 원래는 프로그램 키고 그쵸, 프로그램 아니면 키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타이머 네, 3분짜리, 타이머, 5분짜리 이런 거 그쵸. 키고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학급 관리랑 이런 자세히 다 들어오는 데다가 여기서부터가 네, 멈추지 않는 블렌디드 러닝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었는 것 같은데요. 네, 보면 아시겠지만 교과 시간별로 선생님들께서 출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출결 정도로는 아직 만족 못하죠. 네, 아직 만족 못하겠어요. 조금 불만족. 더 좋은 점을 네, 여기까지는 아직 네,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보통 단계. 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아이들이 또 이제 아이들이 온 아이들을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인트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숫자가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아는데 일단 모른 척 해볼게요. 한번 모른 척 해보세요. 출석 1일인가요? 너무 안 나왔는데 7일밖에 안 나왔나? 땡. 네, 땡입니다. 땡 탈락이고요. 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와우 카드랑 노노 카드. 이게 한글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으스 카드랑 머스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여기 보시던 이 포인트가 그냥 이 학생들이 7포인트, 9포인트인 게 아니에요. 보시면 네, 한 포인트를 받더라도 이 학생이 친절해서 받았는지 집중을 잘해서 받았는지를 각각 세분화해서 카드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막강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카드를 나의 수업 규칙 혹은 나의 성취 기준에 맞게 변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카드 어떻게 활용하세요? 저는 일단 국어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 편이라 네. 이런 수업 태도적인 정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취 기준을 쪼개서 카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글쓰기가 있으면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하기, 생성하기 아시죠? 물론. 네. 네. 그거를 이제 카드별로 계획하기에 대한 점수, 네네. 네, 뭐 생성하기에 대한 점수 이런 걸 이제 나눠서 주니까 관리를 따로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성취 기준별로 애들이 숙주 카드가 나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숙소 카드를 받은 만큼 이 학생은 이 성취 기준을 달성을 하게 된 달성을 거죠. 했다는 네. 징표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한 포인트 누적뿐만 아니라 일자별로 우리가 과제를 제공했을 때 이 과제를 누적해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표시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4단계로 OX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냥 체크, TF로 하기도 하고 점수를 주기도 해요. 심지어 이런 내용들은 리포트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죠. 그럼요. 그래서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관리를 할 수 네.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도구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활용해 본다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면을 여러분들 이제 잘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 있는 화면이 아이들이 교실에서 빅스크린으로 쓰고 있는 화면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작은 교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점이 이제 일관성이었는데 그렇죠. 오프라인의 교실이 집에서도 온라인상에서도 작은 교실로 클래스 1, 2, 3에 구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아이들의 좌석과 함께 배치가 보이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첫 아이들의 반응은 저 선생님 카톡하나? 네. 그렇죠. 페북하고 있나? 교감 선생님 지나가면 저 선생님은 맨날 핸드폰을 해. 그렇죠. 네. 땀도 삐질삐질 나고. 하지만 이제 당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여기서 한 학생을 순회를 지도를 하다가 너무 잘하고 있어. 구혜승 학생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 활동 참여를 잘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앞쪽에 그렇죠. 빅스크린에 여기 화면이 자동으로 연동이 지금 됩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게 너무 아쉬운데 거의 그러네요. 별풍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네. 빵빵 터집니다. 네. 진짜 거의 뭐 아메리카 이거 같은 하면 이제 느낌. 미쳐요. 이제 애들이 막 갑자기 막 뭐야. 아메리카 TV 같은 느낌이 네. 나죠. 네. 장난 그런 아닙니다. 느낌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면을 화면 공유로 그렇죠. 걸어두고 제가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PC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참여를 잘했네, 수업 시간에 과제를 잘 냈네 하고 직접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얻게 된 효과가 아이들이 저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 작은 화면이라 멍 때리고 있나? 라는 의심을 불식시킬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포인트가 빵빵빵 터지는 게 그 자리로 별풍 터지는 소리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별풍 터지는 소리가 실제 나요. 네, 사람 이름도 정말입니다. 나오고, 네. 네, 그런데다가, 그리고 네. 실시간으로 화면 공유를 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매번 실시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온라인상의 과제를 나갈 때는 이제 별풍 나갑니다. 이렇게 네. 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렇죠. 과제를 엄청나게 빨리 네. 내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실 수 기이하죠, 있습니다. 정말 네. 기이합니다. 굉장히 네. 기이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느냐? 그럼 이렇게 주고 말아요?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여기에선 가장 막강한 뭐가 있죠? 바로 누가 기록의 그렇죠. 리포트입니다. 누가 기록. 이 누가 기록은 선생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리포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포트로 들어가 보게 되고 제가 이게 사례가 실제 사용하는 사례다 보니까 시간을 좀 멀리 되돌려서 네,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많이 되돌아가는데요. 많이 되돌아갔죠. 네, 거의 백투더 퓨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이 1번 학생이 무려 181포인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181포인트냐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181포인트를 받았지만, 저희가 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 학생은 학습지를 잘 완성해서 31포인트를 받았다. 되게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을 잘 하고 있다를 알 수 있고요. 이 제가 준 카드 중에 심플 Q&A라고 제가 만들었던 카드는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할 수 있고 선생님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학생에게 하나씩 포인트를 준 게 17번이 누적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나중에 평가할 때 네, 기록으로 남기더라도 과학 교과별 세분력 특이사항을 적을 때도 네, 이 학생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근거가 여기 클래스룸에 쫙쫙 다 남아 있는 거죠. 학생도 자기 리포트를 볼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코드를 입력해서 이 클래스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받는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리포트를 받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 안 가셨다면 선생님이 소단원 혹은 중단원별로 리포트를 출력하셔서 혹은 PDF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온라인 공간에다 올려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네. 지금 이런 방법으로 제가 클래스 1, 2, 3을 좀 다루고 있었는데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과세특 때 네.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저도 바로 어저께 퀴즈 활동을 하고 나서 1, 2, 3등 맨날 이제 초콜릿 주고 과자 주고 애들도 이제 이빨 썩는다고 안 먹어요. 네. 이거를 포인트를 주고 계속 누적시키면 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 저 몇 포인트 받았어요. 이걸 계속 물어보러 오고 되게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클래스 1, 2, 3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네,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도 멈추지 않는 수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오프라인 ET 페스티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